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한낮의 안방에서 시어머니 박 씨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 명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친정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사흘째 음식에 입을 대지 않고 계시다는 비보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쌀 한 줌만, 단 한 줌만 주십시오. 제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십니다. 명순의 절박한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창밖을 내다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눈물에 가려 바닥만 보고 있던 명수는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평소에 며느리를 딸같이 아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박 씨가 왜 이러는지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며느리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명순의 몸이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없이 며느리를 헛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헛간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곳 바닥에는 남루한 누더기 옷가지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색이 발에 누렇게 변했고 군데군데 기워진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입어! 어머니, 이게 무슨... 말대꾸 말고 당장 입으라고 했어. 박 씨가 누더기를 집어들어 며느리 앞에 내던졌습니다. 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사람이 입을 옷이... 시끄러! 네가 뭔데 옷을 가려! 얼른 갈아입지 못해! 박 씨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거지들도 마다할 그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던 양반댁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아궁이로 걸어가 식은 재를 한 움큼 움켜쥐고 돌아왔습니다. 고개 숙여 어머니, 그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씨는 재를 명순의 하얀 얼굴에 마구 문질렀습니다. 어머니... 명순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떨었습니다. 재가 묻은 얼굴은 마치 몇 달을 씻지 못한 거지 같았습니다.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고춧가루를 손에 묻혀왔습니다. 눈을 비벼. 예? 비비라니까, 어서.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 명수는 시키는 대로 눈을 비볐습니다. 순식간에 눈가가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울어서 퉁퉁 부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파, 어머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대답 대신 박 씨는 명순의 고운 머리채를 와락 잡아 흐트러뜨렸습니다. 비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산발이 되어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명수는 더 이상 양반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집살이에 찌들고 학대받고 굶주린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저기 봐라. 박 씨는 헛간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마대자루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네가 가져갈 거다. 명순이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누런 껍데기가 가득했습니다. 왕겨, 쌀을 찢고 남은 찌꺼기, 소나 돼지우리에 깔아주는 그 하찮은 껍데기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왕겨가 아닙니까?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시는데 이걸 가져가라고요? 그래, 불이라도 떼라고 주는 거야. 싫으면 그냥 빈손으로 가든지. 명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서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짊어져 봐. 명순이 자료를 들어올리려 했습니다. 순간 신음이 터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가벼워야 할 왕겨인데 마치 돌덩이를 채워놓은 듯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물에 젖어서 그런가 보지. 질질 끌고 가든지.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팠고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명수는 의아한 눈빛으로 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자루를 짊어지는 것을 빤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문 앞 거짓골로 변한 명순이 무거운 왕겨 자루를 등에 진 채 서 있었습니다. 재가 묻은 얼굴, 부어오른 눈, 산발한 머리, 그리고 누더기 옷.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가 명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엽전 2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것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려다가 갑자기 도로 거두어들였습니다. 아니다. 네가 가지면 술이나 사 먹겠지. 가라. 어서 안 가고 뭐해? 대문이 명순의 얼굴 앞에서 닫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명순은 부어오른 눈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녕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죽어간다는데 왬겨를 주고 거짓골을 만들고 얼굴에 재를 바르게 하다니 도대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녕 이것이 내가 섬기던 어머니이신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명문가 규수였던 자신. 그런 자신이 지금 얼굴에 재를 묻힌 채 누더기를 입고 냄새나는 왕겨 보따리를 등에 진 모습은 누가 봐도 비참한 거짓골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대문이 닫히기 직전 들었던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마치 대못을 박듯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평소 인자하시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를 딸같이 아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토록 변하신 걸까? 더 이상한 것은 무거운 자루였습니다. 왕겨는 가벼워야 정상인데 마치 바위를 채워놓은 듯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어깨가 빠질 것 같았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명수는 비틀거리며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길가에서 그녀를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김진사댁 며느리 아니야. 맞네. 완전 거짓골인데. 왕겨자루를 지고 가다니 시어머니가 정말 독하긴 독해.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한때 양반댁 규수로 곱게 자라 시집온 명순.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용서하십시오.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가 묻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부어오른 눈, 재 묻은 얼굴, 산발한 머리, 누더기 옷, 그리고 등에 무거운 왕겨자루.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친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왕겨자루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험하기로 소문난 깔딱고개, 평소 장정들도 숨을 헐떡이며 오르는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명수는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재가 묻은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려 목덜미를 타고 등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온다. 어디? 저기. 앞쪽 숲속에서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명수는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두둑,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4~5명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재미 좀 볼 수 있겠는데? 도적들이었습니다. 이 고갯길에서 행인들을 습격해 재물을 빼앗는 무리였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명수는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적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명순의 앞까지 온 그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어. 이게 뭐야? 산 사람이야, 송장이야?
아랫마을에서 양반집 며느리가 쫓겨났다고 소문나서 뭘 가지고 있으려니였는데 두목, 인연 완전 거지네요, 거지. 꼴 좀 보세요. 뗏물이 줄줄 흐르고 옷은 누더기에 징그러워. 도적들이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 보따리는요? 한 도적이 명순이 진 왕겨자루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냄새 안 나? 짐승 여물인 것 같은데. 두목이 자루를 발로 툭 찼습니다. 저런 보따리에 가져갈 게 있겠어. 시간 낭비다. 그냥 보내줘라. 예, 두목! 도적들이 우르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빨리 꺼져! 보기만 해도 재수없어. 명수는 겁먹은 표정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더 걸은 뒤에야 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목숨을 건졌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명수는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등의 왕겨자루는 여전히 무겁고 묵직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마주하게 될 더욱 처참한 현실을. 고개를 넘자 저 멀리 친정 마을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기와지붕들이 늘어선 부촌이었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무너진 담장과 황폐한 풍경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수는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야 해. 어머니를 뵈어야 해. 하지만 이 꼴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재가 묻은 얼굴, 산발한 머리, 누더기 옷, 그리고 등에 왕겨자루. 그때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녀 하나가 명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저기 누구야? 거지 아니야? 어디? 저기! 여러 아낙네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저거 이진사댁 막내딸 아니야? 뭐? 명순이가? 맞아. 저 코가 명순이 코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저 꼴 좀 봐라. 김진사댁으로 시집가서 잘 산다더니 완전 거지네.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가 따가웠습니다. 비켜주십시오. 명순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긴 했지만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을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저걸로 친정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봐? 피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굶어 죽어가고 계셨으니까요. 한 걸음, 두 걸음. 명수는 비틀거리며 친정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등의 왕겨자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초했습니다. 솜덩이가 아니라 돌덩이를 진 것 같아. 명수는 중심을 잡으려 했었지만 자꾸만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저것 봐.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술이라도 먹었나? 아니면 아파서 그런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명수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드디어 친정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게 서 있던 소슬대문. 하지만 지금은 문짝 하나가 떨어져 나가 삐딱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수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사랑채 지붕에는 기와가 깨져 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처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명순이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같았습니다. 명수는 무거운 왕겨자루를 진 채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안채를 향해 뛰어가려 했지만 자루의 무게 때문에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명수는 자루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루가 등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려놓자.
일단 어머니부터. 명수는 자루를 진 채로 안채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문을 열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통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채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명순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한겨울 외양간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명순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윗목에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명순은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등에 무거운 왕겨제로 때문에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중심을 잡고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명순이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순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덮은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명순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은 깊게 꺼져 검은 구멍 같았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하얗게 일어났고 뺨은 푹 꺼져 해골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명순아. 가까스로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바람 빠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네가 정말 명순이냐? 예, 명순입니다, 어머니. 명순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붙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손에는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어머니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불을 지펴드려야 하는데. 명수는 황급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한가운데는 냉골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은 지 오래된 듯 방바닥은 얼음창처럼 차가웠습니다. 창우지는 여러 곳이 뚫려 있었고 그 구멍으로 쌩쌩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배고파. 물이라도. 예, 금방 가져올게요. 명수는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부엌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소가마니는 텅 비어 있었고 찬장에는 쥐똥만 굴러다녔습니다. 물독도 바닥에 보였습니다. 살이 없어. 명수는 항아리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굶어 죽어가시는데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져온 게 왕겨뿐인데. 명수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무거운 왕겨자루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명수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주신 게 이것뿐입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어머니의 마른 손등을 적셨습니다. 괜찮다. 네가 무사히 왔으니.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추우시죠? 제가 이거라도 덮어드릴게요. 명수는 등에 왕겨자루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불을 지필 것도 없으니 자루라도 덮어드리면 조금은 따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루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명수는 온 힘을 다해 자루를 어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쿵! 자루가 방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무거운 거지? 명수는 자루를 어머니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펼쳐 어머니를 덮으려 했습니다. 보따리, 매듭이 너무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풀어야 해. 눈물 섞인 손으로 꾹꾹 눌러 묶인 매듭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명수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푸는 이 매듭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매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풀렸다. 마침내 매듭이 풀렸습니다. 명수는 자루에 주둥이를 벌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덮어드릴게요. 자루를 기울여 왕겨를 쏟아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왕겨가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역시 왕겨구나. 이거라도. 그런데 왕겨 사이로 무언가 하얀 것이 반짝였습니다. 왕겨가 계속 쏟아지면서 그 하얀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지? 명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왕겨 더미 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쌀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쌀이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왕겨 자루였는데 그 속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금빛 비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비녀?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아끼시던 금비녀였습니다. 쌀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냥 쌀이 아니었습니다.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는 시어머니가 목숨보다 아끼던 씨나락이었습니다. 어머니, 쌀입니다. 쌀이 나왔어요. 명순이 소리쳤습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쌀, 정말 쌀이냐? 예, 왕겨인 줄 알았는데 왕겨 속에 쌀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명수는 황급히 쌀을 한 움큼 퍼올렸습니다. 차가운 쌀알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렀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 쌀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루 안쪽이 뭔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이건 뭐지? 명수는 자루 안감을 만져보았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찢어봐야겠어. 자루의 안감을 찢자 그 안에서 엽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엽전? 이렇게 많은 엽전이? 수백 잎은 되어 보이는 엽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을 새워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안감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걸 왜? 명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루 바닥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적대가 들끓는 흉흉한 세상에 곱게 차려입은 며느리가 쌀을 들고 가면 살아서 고개를 넘겠느냐. 어머니, 거짓골을 해야 내 목숨을 보존하고. 명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씨를 가렸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읽었습니다. 이 금과 은을 전할 수 있기에 내 가슴을 치며 너를 때리고 욕했다. 편지를 읽는 명순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부디 이 돈으로 사돈을 살리고 어머니, 남은 것은 내 비상금으로 쓰거라.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명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거짓골로 만든 것도, 얼굴에 젤을 바른 것도, 머리를 산발로 만든 것도, 왕겨 자루를 준 것도 모두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도적들이 나를 그냥 보낸 이유가. 명수는 고갯길에서 만났던 도적들을 떠올렸습니다. 거짓골이라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해서. 시어머니는 도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며느리를 일부러 거지로 만든 것입니다. 왕겨 자루가 무거웠던 이유도 겉은 왕겨였지만 속에는 쌀과 금비녀 그리고 엽전이 가득했으니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명수는 쌀을 움켜쥐고 흐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비워했는지. 뼈에 사무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 절 살리기 위해서였는데 전 몰랐습니다. 전 몰랐어요. 명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누워있던 어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명순아, 사돈마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 어머니, 우리를 살리셨어. 명수는 쌀을 한 움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살았습니다. 제가 밥을 쥐어드릴게요. 그래.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수는 쌀을 품에 안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진 빚에 대한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명수는 쌀을 씻었습니다. 맑은 물에 쌀이 헹궈지는 소리가 죽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솥에 쌀을 안치고 불을 지폈습니다. 왕겨 껍데기를 아궁이에 넣었자 화르륵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왕겨도 다 쓸모가 있었구나. 불을 때는 연료로도 쓰라고 겉에 왕겨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는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보글보글 밥이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구수한 쌀밥 냄새가 부엌을 넘어 안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만에, 아니 몇 달 만에 이 집에서 나는 밥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다 됐습니다. 명수는 밥그릇에 하얀 쌀밥을 수북이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누워 계세요. 제가 떠드릴게요. 아니다. 앉아서 먹고 싶구나. 명수는 어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뼈만 남은 어머니의 몸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자, 드세요. 숟가락을 떠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씹으셨습니다. 맛있다. 참으로 맛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달구나. 많이 드세요, 어머니. 쌀이 많이 있어요. 한 그릇, 두 그릇. 어머니는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순아, 예, 어머니. 사돈마님께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집안에 신하락을 몽땅 보내주셨다는 거잖니. 예, 그건 목숨보다 중한 것인데. 명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었습니다. 내년 농사를 지을 종자, 가문을 다시 일으킬 마지막 희망, 그것을 몽땅 털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금비녀랑 태물까지. 어머니가 옆에 놓인 금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사돈마님의 마지막 유산이셨을 텐데. 명수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읽어드렸습니다. 자존심 강한 사돈이 적선이라 여겨 거절할까봐 일부러 버리는 누더기로 위장했다고 쓰셨어요.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우리 자존심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예, 어머니, 내가 사돈을 어떻게 뵙겠니? 이 은혜를. 명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로서, 딸로서 두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사흘 후 어머니는 밥을 드시고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고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명순아, 이제 시댁으로 돌아가거라. 예, 어머니. 사돈마님께서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겠니? 명순도 걱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씨나락을 다 보내셨습니다. 지금 시댁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명수는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쌀로 지은 떡, 말린 나물, 그리고 시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엽전으로 장에서 사온 말린 생선. 이걸 가지고 가서 시어머님께 대접하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어머니가 명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순아, 사돈마님께 말씀 전해드려라. 예, 어머니, 이 목숨 사돈마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라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예, 꼭 전하겠습니다. 명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올 때는 거짓골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온전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명수는 보따리를 머리에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웠습니다. 올 때 그토록 무거웠던 길이 이제는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고개를 넘어 시댁 마을이 보였습니다. 명순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 기다리고 계세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명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니, 명순이가 왔습니다.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명수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 씨가 윗목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명순이 달려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박 씨는 명순을 보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덕분에 친정어머니를 살렸습니다. 명수는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박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명수는 보따리를 풀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차린 밥을 드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식사 후 명수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 발 좀 씻겨드릴게요. 뭐? 제발 받아주십시오. 명수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발을 씻겼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발. 명수는 정성껏 발을 씻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순아, 저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 내 딸, 고맙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왕겨가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이제 알았어요. 그래, 쌀도 넣고 엽전도 넣고 금 비녀도 넣었지. 거짓골로 만드신 이유도 도적들이 너를 해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명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창밖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왕겨자루 하나에 담긴 한 시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사랑. 그것이 두 집안을 살렸고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명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 딸. 그렇게 두 사람은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굶주림도 추위도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